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농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농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농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농업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료를 만들지 않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같이 부자되기라는 카페에 올린 글을 가지고 그 글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농지 관련돼서 몇 개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농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지법에 정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머지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물 또는 단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시공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단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그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축산업인데 대가 쪽, 중가 쪽, 소가 쪽, 가금, 꿀벌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이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각 항에 그냥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이 농업인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2번 항목이나 5번 항목에 이 120일 이상 종사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심지어 세무서라든가 또는 농업경채 등록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것을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피고용으로 종사한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농지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의 가족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건.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합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좀 더 강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법 말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이거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거에 따른 농업확인서 발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볼 것인데,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농업인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 이건 그대로 맞는 거고, 두 번째도 그대로 앞에 설명드린 거고, 아까 농업경채 등록에서 밭작물을 66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여도 등록을 받아줘요.
근데 이거를 과연 농업인으로 볼 것이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그쪽에서는 농업인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세법이나 농지법에서 보는 농업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1000제곱과 66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주말체험 영농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무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90일 이상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세무서에서나 이런 데서 제천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잘못 해석해서 이거를 90일 이상 종사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런 걸 요구를 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 규정들을 갖다가 대시면 충분히 해명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의 농업인 확인 기준은 법 시행령 3조 1항 경종농업인이에요. 이것이 법- 농업인 기준의 이 경종농업 일반적인 농지에서 그냥 농사 짓는 거 이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예요. 그렇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충족해서 농지대장을 제출한 사람,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리경작 통지를 받아서 그걸 제출하는 사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제출한 사람, 결국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농업인이다. 이런 사람이 농업인이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120만 원 판매 기준에 대한 농업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을 판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도매인이라든가 첨가인이라든가 유통센터에다가 판매한 사람, 또는 이런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하고 판매한 사람, 또 가축시장에 가축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 또는 생산자 단체에 이러한 농산물을 판매한 사람, 예, 점포를 개설하고 이런 데에다가 판매한 사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120만 원 판매라는 건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산물을 120만 원 팔아야 농업인으로 본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경종농업도 아니고 뭣도 안 했는데 이런 데에다가 갖다 이렇게 판매를 한 실적이 120만 원 이상이면 이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인으로 보는 건데 산지에다 약초나 뭐 이런 걸 재배한다든지 산나물을 한다든지 표고버섯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본다. 사실은 임업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재배 아까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재배 농업인 기준에 대한 건 다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항에서 얘기한 건 330제곱미터 이상을 시설해서 식량, 채소, 과실, 화해, 특용, 약용, 버섯, 양잠, 종자, 종묘,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재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산 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농업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같은 거예요. 이런
이런 저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가족원, 이게 농업인이다. 90일 이상. 그 다음에 경영주와 주소가 다르고 하더라도 농촌 농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족원인 사람, 이런 사람이 영농사실을 확인받았을 때, 그냥 무조건 지었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았을 때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경영주 외에 농업인으로 등록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농업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이 가족인, 경영주의 농업인은 직장 가입자라면 안 되고 지역 가입자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농업경조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이나 경작활동을 고용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기준에 적합하다. 예, 이거는 경종농업, 내 농지 또는 임대차 해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임대차도 안 했고 소유농지도 없고 뭐 대리경작 지정도 안 받고 이런 농지가 전혀 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족의 종업 가족의 배우자라든지 가족원이라든지 이러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가족하고 농사를 90일 이상 했다든지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1년 이상 저거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건 농업농촌식품법에 명확히 기재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 농업경영을 통해서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농업인이라고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한 것이 이 농업 확인서 발급 규정에 다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묶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니까요. 에, 다만 여기에서는 농지법 세부조항에 들어가거나 세법에 들어가서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예, 그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상시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상시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이런 데서 이렇게 330제곱미터나 1000제곱미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에, 농작업에 들어가는 노동력에서 2분의 1만큼은 자기가 노동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가다가는 벼농사 같은 거 할 적에 어, 논 갈고, 벼 심고, 그 다음에 벼 베고 하는 것들을 다 기계가 하는데 농작업의 2분의 1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우격 따짐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했고요. 근데 농작업 시간은 솔직히 그런 기계로 하는 시간은 1000제곱미터라고 그런다 그러면 1년 중에 4~5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00제곱미터 농사를 짓는 데에는 농작업 시간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 약 3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네다섯 시간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농사 일을 하는 거, 논모를 본다든지, 논 관리를 한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논두렁을 깎는다든지,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또 벽시 담그고, 뭐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의 농작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30시간 중에 이 농기계로 하는 건 네다섯 시간에 불과해요. 네다섯 시간도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거에 불과한데 농기계가 지니까 안 짓는다. 저 농작업의 2분의 1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 다니고 우격 따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지 투자를 하시면서 농지가 어떤 건지, 농업인이 어떤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하신다 그러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빕니다.